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정서를 같이 이렇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언어 발달을 공부하는 사람은 뇌 발달을 공부를 하는 거고, 뇌 발달을 공부를 하면서 이 언어는 나름 되게 차가운 거예요. 콜드해요. 그래서 정서 때문에 어려워서 언어가 장애가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죠. 가끔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한목증이 생겨난다거나 또는 비유창성, 그러니까 말을 많이 더듬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속하면 말더듬이 좀 더 악화되는 그런 심틈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저희가 언어 지연, 언어 장애라고 표현할 때는 정서 때문에 생겨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언어의 생애 주기가 있다고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언어가 그냥 태어난다고 그냥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어릴 때는 이제 말소리를 막 배우죠. 그리고 어휘를 배우죠. 그래서 단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12개월에는 단단어를 하고, 24개월은 엄마 까까, 아빠 빵빵, 이어조합하고, 36개월은 3어조합하죠. 엄마 까까, 줘, 아빠 빵빵, 밀어, 이런 식으로 3어조합을 하는데 조사 생략돼도 다 의사소통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휘가 막 많이 생겨나면 이제 유치원 정도 되면 이제 구문, 문법 형태소도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좀 더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구어의 단계로 이제 사고의 확장이 되다가 학교에 이제 올라가면서 읽기, 어떻게 읽는지도 배우고 쓰기도 배우죠. 그러다가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가 자동화되면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지가 이제 정상인 어떤 경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언어성 인지가 정상, 즉 85점 이상인 경우를 지금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인지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지연되는 아이들이 100명 중 10에서 15명입니다. 굉장히 인시던스 레벨이 높은 거예요. 유병률이 높은 건데, 그러한 아이들이 보통 평균에서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표준 편차 1.5 이하가로 떨어지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언어 장애,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런 아이들이 언어 장애로 이제 쭉 진행이 돼서 해결이 되지 못하고 학교에 가면 아까 읽기를 해야 되는데 읽기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읽기 장애라는 이제 또 진단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진단명이 바뀌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에 가면 학습을 잘 해야 되는데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학습이 어렵다 보니 학습 장애로 또 진단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아동이고 같은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속한 어떤 연령, 지금 이 연령에는 어휘 발달을 해야 되고 구문 발달을 해야 되고 읽기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연령에 따라서 그 아동에게 주어진 어떤 그 업무에 따라서 사실 진단명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 아동은 같은 아동이다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다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정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연령의 가정에서 이제 3세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언어 발달이 지연되다 보면 아동이 굉장히 그 의사소통 단절이 생기겠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도 표현이 잘 안 되고, 표현을 자기는 나름 했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못 알아들으면 부모님 역시 부모의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원에 가서 이제 조금 더 학령 전기 시간에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실 또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또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나서 학령기에 이제 올라가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굉장히 원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화용 언어가 안 되다 보니 또래랑 이제 상호작용도 어렵게 되고 티키타카도 어렵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따돌림이나 이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친구들끼리 농담하는 것도 잘 따라가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어떤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학년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적으로 어렵다 보니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또 외톨이 또는 은둔형 이런 정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이제 성인이 돼서도 어떤 사회에 대한 불신 또는 불안감 이런 거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에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여지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을 봐왔는데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근데 모든 아이들이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정서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생겨나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잘못 알면 뭔가 정서에 문제가 있고 얘가 좀 소심하고 뭐 이래서 언어가 지연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언어가 지연이 되고 언어가 정말 장애가 되는 문제는 다른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제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언어가 평균에서 표준 편차 마이너스 1.5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럼 언어 장애라고 진단이 되고 그러한 아이들이 언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가 오늘의 이제 학습 내용입니다.